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이후에도 아주 적은 생활비로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노후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넉넉한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항상 적은 생활비로 노후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적은 생활비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초코파이 한 박스, 단팥빵 2개, 노인 장발장이 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까 노인 절도범이 3년 사이에 43%가 증가했다. 고물가 속에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노인들이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KDI가 경기 진단을 할 때 지금도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데 앞으로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 23년 이후에 최저 수준의 경기 하방 압력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후 생활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연 얼마나 들까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노후 생활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대출 이자와 교육비 빼고 그 금액의 2배까지는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건 좀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부 노인 노후 생활비의 평균이 336만 원이다. 도시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1930년대나 40년대에 태어난 우리 그러니까 조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전쟁도 겪었고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안 되는 노후 생활비로도 생활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1970년 또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과연 그렇게 도시에서 적은 생활비로 생활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 개념이 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이 나이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30, 40대에게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사실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적은 돈일 수 있지만 60대, 70대, 80대한테 1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준은 지금 1930년대, 40년대 태어났던 우리 조부모님 세대들 이야기고, 최근에 70년대, 80년대 태어났던 분들은 문화 레저 비용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60, 70, 80이 되더라도 급격하게 생활비가 떨어지지 않는다. 돈 가치가 그렇게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기초연금 제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65세 이상 대한민국의 노인 중에 하위 70%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기준을 한번 보니까 단독 가구는 228만 원. 그러니까 1인 가구인데 65세 이상인데 내 소득이 228만 원이다. 그러면 국가가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가구 같은 경우는 364만 원 이하면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단독 가구로는 22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하위 70%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이런 거 말고도 내가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재산의 약 한 4% 정도를 연간 소득으로 생각을 해서 환산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소득 없는데 왜 기초연금이 안 나오지? 그러면 굉장히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 좀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100% 받을 때가 한 34만 원 정도 되고, 그거보다 적은 분도 있고 그거보다 많이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 필쌤TV 구독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기초연금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내가 하위 70%에 속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 1950년, 60년대에 태어났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금까지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공헌을 하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사회복지제도도 없었고 지금처럼 부를 축적할 만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을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좀 비교를 하면서 행복을 따지다 보니까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엄청 늘어나도 원하는 게 더 빨리 늘어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가치가 중요한 우리 노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적은 소득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바로 건강에 무엇보다는 무엇을 쓴다입니다. 이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에 돈보다는 시간을 쓴다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잘 못하니까 짬을 내서 하기 위해서 뭐 PT나 요가나 필라테스 같이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내가 시간을 들여서 좀 운동을 하면 돈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운동하면 좋겠죠. 그러나 바쁠 때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나한테 강제성을 주기 위해서라도 피트니스 센터를 끊는다든가 PT를 끊는다든가 하는 일이 있죠. 자, 그런데 노후 생활을 보내는 분들 중에서도 돈을 쓰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생활비 압박이 굉장히 있는 이 노후 시기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을 정말 잘 보내는 분들을 보면은 돈보다는 시간으로 건강을 챙기고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건강에 돈보다는 시간을 쓴다가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근육 1kg은 1,3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 미래의 의료비를 절약을 한다든지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매일 걸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걸으면서 서울페이를 적립한다. 저는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금액 59,970원. 자, 이게 하루에 8,000보 이상을 걷게 되면은 적립이 되는 겁니다. 200원이 적립이 됩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손목닥터 9988이라는 앱이고요. 이거 말고도 뭐 각종 은행이라든지 또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걷기,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페이를 지급을 하는데 서울페이가 사실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자, 그러니까 그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재밌게 게임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매일 걸으면서 서울페이 머니를 적립할 수 있는 것 중에 튼튼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튼튼머니라는 것은 내가 공공기관이나 또는 민간기관의 체육관이나 피트니스 센터에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한 결과값으로 튼튼머니라고 하는 것을 하루에 최대 1,000원을 지급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공공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운동한 것을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튼튼머니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점점 노후 생활을 하면서 자산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보다는 시간을 운동하는 데 쓰는 사람, 건강에 투여하는 사람은 왜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하느냐?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하게 되면 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운동 후에 어떤 성취감이나 기쁨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돈을 쓰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생활비가 세이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산이 안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겪게 될 노후에는 인플레이션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 특징은 말이죠. 바로 무슨 비용이 없다입니다. 자, 과연 무슨 비용일까요? 주거 비용이 없다. 자, 주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나는 노후에는 그래도 대출 없는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주거 RM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뭐냐? 내 월 소득분의 주거 비용이 유주택자, 그러니까 1주택자 자가가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10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정상 기준은 7에서 10이고요. 10이 넘으면 과잉, 그 다음에 15가 넘으면 초과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난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금 대출이자가 안 나가는데 무슨 주거 비용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노후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연금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나 이런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에 필요한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주거를 너무 크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집이 없을 때도 주거 비용이 월 소득의 15% 이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자가인 경우에는 주거 비용이 월세나 전세금 대출이자는 안 나가겠지만 대신 관리비나 냉난방 비용이 나갑니다. 이것이 내 소득에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노후 생활자들의 소득의 10%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너무나 과잉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 올까봐 넓은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 둘이 사는데 방 3개, 4개 이런 집을 산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오면 잘 데가 없다, 손주가 오면 잘 데가 없다 해가지고 그 집을 비싼 주거 비용을 들이면서 유지한다. 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후에는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지만 65세 취업자 수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20대 취업자 수가 더 적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소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슬로우 워킹, 한마디로 세컨 잡, 내가 현업에서 정말 풀타임으로 일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일하는 것이 지금 트렌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셋째 특징은 바로 꾸준한 무엇을 지속한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힌트 드렸죠? 꾸준한 사회활동을 지속한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지내는 사람들, 우리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회사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회사를 안 가게 되면 본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회적 소속감이 무너지고 그리고 삶이 굉장히 무료하다. 우리가 주말이 즐거운 이유는 평일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는 사회활동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타임으로는 안 하더라도 월요일, 화요일 정도 또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도 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를 내가 슬로우 워킹, 뭔가 사회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젊었을 때보다는 굉장히 그 레저와 운동이나 내 여가 생활을 보내는 기간이 길어지는 이런 방식의 어떻게 보면은 반퇴, 세미 리타이어먼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노후에 행복감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 은퇴를 하게 되면은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고 문화 레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적절한 사회활동을 하면 약간의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 레저비가 적절히 균형감 있게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워라밸이 균형감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노후의 4대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공적연금, 국민연금이죠.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임대소득. 내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내 집에 안 살면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내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꼭 완성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회활동을 통한 세컨잡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넷째는 노후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적은 생활비로도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한다입니다. 무엇을 한다.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종교 생활을 못하는 분들도 나이 먹어서는 신앙생활을 한다. 절에 가든 성당에 가든 교회를 가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이 먹으면서 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활동임과 동시에 종교활동은 가장 오래된 사회활동 아니겠습니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국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정말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발견하면 할수록 나는 훨씬 더 적은 생활비를 쓰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가진 것을 늘리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것이 쓸데없이 안 커지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주주에게 썼던 편지 중에 중요한 것 3가지를 말씀드렸죠. 인생을 성공하는 길은 지속적인 저축, 순풍에 올라타는 힘, 그리고 3번째가 치명적인 중대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버핏은 투자자이기 전에 현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버는 돈보다 덜 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늘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재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는 우리보다 먼저 은퇴해서 훨씬 더 작은 소득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4가지를 노후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